안전대를 걸어야 될 생명줄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물량하도업을 주는 거죠.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전부 싸게 좀 더 싸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빨리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법적 기준이 120억인데 그거보다 조그만 현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다는 얘기죠. 추락사고의 상당수가 120억 미만의 소형 현장에서 저는 산재로 가고 싶죠. 그래서 산재로 가자 했는데 원청사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단종한테 찍어 누른 거예요. 공장으로 처리해라.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갱폼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거푸집이 철제로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작 거푸집으로 올라갔던 현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현장이고 안전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현장이었는데 당연히 외부에 쌍줄비계가 매져 있고 발판을 매줘야 그걸 밟고 사람들이 폼을 뜯어서 올리고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10층, 1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2층 할 때 발판을 한번 매주고 그다음에 맨 꼭대기층 할 때 발판 한번 매준 거 이외에는 중간은 발판을 놔주진 않았어요. 우리 현장에 일하시는 건설 노동자들이 쌍줄빙이니까 원형 파이프가 2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밟고 작업을 하는 걸 봐왔거든요. 결국에는 안전시설, 특히 가시설은 건설 현장에서 본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해체하는 게 가시설물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계나 발판, 난간 뭐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것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생략하는 경우들이 좀 다반수다. 정말 큰 업체들이나 뭐 이런 데들은 좀 구분을 하고 신호수들을 사실 저희가 봐서 이제 형식상 신호들을 세우는데 구분을 한다고 해도 이제 근로자 통로하고 장비하는 통로하고 서로 이렇게 구분이 딱 정해서 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한 30년 하면서 거의 뭐 사람하고 장비하고 같이 다니고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신호수 뒤에 배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이제 서류 상황만 올라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 찍고 나선 또 골프리터 다 개개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한 경계는 지금까지 저는 봐는 뭐 한 5%도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건설기계 장비에 신호수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수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수를 한 장비당 하나씩 배치해 주지도 않고 다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전문적인 그 신호수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 오는 그 일회성 신호수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도사고나 협착사고가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로프를 내려놓고 일명 코브라라고 하고 있는 갑자기 사람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장치를 하게 돼 있어요. 추락방지대라는 그런 장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사용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 역시도 안전 비용 내지는 이런 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그 시설을 다 설치하고 해체하려고 하려면은 결국 사람이 품을 더 써야 되는 거고 품은 건설 현장에서는 추가 비용이라고 보시고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고 뭐 거의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는가. 왜 불편한가를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하고요. 원래 법에는 이제 전문 건설업체까지만 이렇게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100원짜리 공사가 하도급을 주면 80원이 돼요. 80원이 또 하도급이 내가 60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맨 밑에서 일하시는 분은 50원, 40원의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노동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노동 시간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거는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게 총 1000톤이야. 그럼 한 층에 몇 톤 해가지고 조립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단가를 해가지고 이거 해주면 얼마 이렇게 물량 하도급을 주는 거고요. 형틀은 평당 해배당 이 조립 비용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주는데 충분히 안 주죠. 4개 동에서 뭐 두 동을 주고서 경쟁을 시켜. 그러니까 여기 두 동이 똑같은 구조인데 한 팀 한 팀을 2동씩 하게 하는 거야. 그 둘이 경쟁을 시켜. 그리고 물량이 안 나오면 너희
팀장 불러다가 쪼는 거지. 똑같은 조건인데 왜 못하냐? 인력 똑같고 사람 똑같고. 좀 손 떼야죠. 그러면서 이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무한대로 경쟁이 이런 구조인 거고. 그래서 물량하도급이라는 게 문제는 내가 적정한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다 단가를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하도급 단가는 낮고. 이런 구조 속에서 현장에서는 안전을 우선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품질도 아니고 공기를 어떻게든 땡기고 앞당길 것인가를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나는 빨리빨리 하고 갈 수 있는데 안전시설 이전이 늦어. 그럼 환장하는 거죠. 안전 장비를 다 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못 맞춰주는 경우가 생기죠. 이게 하도 다단계 하도로 오다 보니 이 사람들은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이 될 거야 아마. 그러면 뭐 원청이든 단종사든 얘기를 해서 이 안전조치를 해줘야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와서 그냥 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뜯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노동을 하는 현장의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속에서 물량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한테 당신 왜 안전모 안 써? 당신은 안전고리 안 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장 진짜 단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이 안전을 얘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거 제가 보니까 그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서류는 근로계약서 쓰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우리는 분명히 다단계지만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보면 직접 직고용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뭐 근로계약서 쓰고 직접 돈을 주지만 정작 그 팀장이 다시 이렇게 네. 회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이런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수꾸미 단가라는 게 있어요. 기공을 해가지고 그 단가가 예를 들어 24만 원, 23만 원 정해. 팀이 24만 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240이잖아. 하루 일당 240만 원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다 기공만 쓰냐? 그렇지 않죠. 뭐 준기공도 있을 거고 견습공도 있을 거고 견습공을 24만 원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팀장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빼가지고 지급은 24만 원 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16만 원만 줘도 돼. 15만 원만 줘도 돼. 그럼 나머지 9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자기만 팀장만 쓰냐? 현장 구조에서는 단종 소정한테도 일정 정도 한 달에 몇백만 원 챙겨줘야 되고 그 밑에 오야지한테도 또 몇백만 원 챙겨줘. 이런 구조인 거예요. 노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 들었었는데 들어보니 인력시장이더라고요. 인력시장. 수백 명, 수천 명이 새벽에 5시에 우르르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해요. 봉고차가 하나 딱 와가지고 어느 현장 몇 명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는데 소개시키는 팀장이 소개비 내지는 교통비 해가지고 10,000원, 15,000원, 20,000원씩 뛰는 거야. 근데 이게 용역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야. 용역도 그러는데 난 철구는 용역은 이제 어차피 그런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철구는 그래도 기공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작업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새벽 5시에 김밥 한 줄 가지고 올라가서 일하다가 김밥 한 줄 먹고 점심시간 쉬고 가야 되잖아요. 밥 안 먹고 쉬고 바로 가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고 빨리 가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그게 다 그 시다오끼니 이 도타리 관념이 다 관행했는데요. 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뭐냐? 현재 그 원청 단종사에서 직고용을 하는 수밖에 없다. 흔히 얘기하는 똥떼기, 쑥꾸미 이런 게 다 그 관행으로 쭉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고 모든 단종사가 직고용을 해야 노동자들의 생명도 지켜주고 사고가 좀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그 빼먹는 놈들 빠지고 실제로 이 단가로 어쨌든 말 전문원들 직고용이 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불법 다단계 하던 게 없어질 거고 그러면은 비용이 새 나가는 게 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고용관계가 명확하니까 안전관리 시스템도 훨씬 더 혁신이 될 거고. 그건 신고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현장에서 다치면은 대개 그 응급차를 부르질 않습니다. 응급차를 부르면은 그게 신고가 돼가지고 근로감독관에 노동청에 나와요. 근데 대개 보면은 다치면 그냥 일반 차량으로 병원으로 가서 90%는 다 일반 차로 간다, 병원.
당연히 신고가 하는 순간 못 만나죠. 그 사람도 모르죠. 그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올라가질 않으니까 다 공장 처리는 그 노동청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건 근로감독관이 알 수도 없고. 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가 뭐 노동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게 안전 관리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하려면 뭐 증거가 있든 CCTV가 있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현장을 돌아다녀 봐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는 근로감독관이 나온다 그러면 비상 걸리죠. 나온다고 뭐 어떻게 하느냐 아는 모양이야. 오면 뭐 쓰레기 정리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뒷전이고 정리부터 해요. 깨끗하게 보이려고. 그 형식적이잖아요. 사실 부시에 나가야지 나오려면. 근데 나오는 날을 거의 아시는 거예요, 물론. 뭐 알더라고요. 현장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네, 점검 나온다고. 점검이 나온다고 와요. 그러면 다 통로 확보 다 통로 하고, 확보하고 통로 하고 치우고 다 하고. 치우고 작업을 합니다. 지금 몇십 년씩 일하셨는데 분시에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극히 아니, 없다고 해야죠. 저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로감독관 국토부에서 나오던 그 노동청에 나오던 시청에 나오던 다 오늘 몇 시에 나온다고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그런다고 해. 저희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노하다라 했지만 지금 이제 뭐 이거에 갖고 이제 뭐 애들도 키우고 나도 먹고 살고 있으니까 저희 밑에 애들이나 뭐 다른 이제 후배들한테는 더 안전한 현장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개선해서 노동자들이 안 다치고 작업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바랍니다.